평생 맞벌이 생활을 해온 이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요즘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벗어나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도 하고 남편과 다정하게 여행도 하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도 역시 평생 직장 생활에 집안일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 이 씨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보다 먼저 퇴직을 한 남편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고향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자는 건데요. 문제는 시댁 마을이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남편 집안의 집성촌이라는 겁니다.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환갑을 넘긴 나이에 집안의 막내로 시집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 씨는 노후 시집살이를 제안한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어쩌면 좋아.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말이죠. 이거는 자식들이 말려야 됩니다. 자식들이 말려야 돼요. 예. 자, 만약 이 백다희 아나운서, 네. 뭐 그렇지, 이건 가정입니다. 아버님이, 백 아나운서의 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보고만 있을 거예요? 보고만 있지 않고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건데? 어떻게 설득할 건데? 그러니까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엄마도 집안일에 직장 다니시느라 또 가족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두 분 다 원하시는 노후를 그려가면 좋겠다. 어머니 의견을 꼭 들어달라. 이렇게. 알았어요. 자, 아무튼 자, 이 본래 사연으로 돌아가요. 이 부부 다 퇴직을 했다는 거죠? 네, 퇴직을 했고 남편은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이 씨는 2년 후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생 맞벌이를 살아왔던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도 다니느라 부부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건데요. 그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퇴직을 결정을 했고 퇴직 후에 이제 같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여유로운 생활을 고사하고 뒤늦은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봐도 이제 뒤늦은 시집살이가 시작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퇴직 후에 시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가자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일단 이 부부는 함께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시부모님은 고향에 쭉 사셨고요. 남편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유학을 하면서 직장도 서울에 잡았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고 이제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요. 육아는 이 씨의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고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둘 다 하느라 이 씨가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 씨는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화단 가꾸면서 뭐 채소 키우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에게 은퇴 시점이 온 겁니다. 이 씨는 2년 뒤에 정년이긴 하지만 남편은 지난달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결혼시킨 거죠? 둘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결혼 후 분가가 됐고 둘째 아이는 외국에 지금 가서 외국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대학병 간호사다 보니까 소독약 냄새 많이 안 맡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씨도 아내분도 그 좀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비슷한데 자연인데 조용한 동네 이런 데 잘 없거든요.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자, 일단 남편은 퇴직을 했지만 아내 이 씨는 아직 2년 더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한 건데 남편이 좀 심심했겠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간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남편이 시간이 많아서 뭘 했냐면 이제 고향을 가는 겁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셨거든요. 이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사시는 이 남편의 고향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집안 측적들이 다 한 마을에 사는 그런 집산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무료하니까 어머니한테 좀 가 있을까 이러고 이제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어느 날 보면 일주일도 안 오고 뭐 2, 3일은 기본이고 아까 어머니한테 가고 고향에 가면 참 상당히 즐거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마을에는 60대도 별로 없고 대부분 70대 이상이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가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고 이 아들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이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굉장히 시간을 즐겁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부의 상황이 그 연령대를 본다면 이수정 교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많이 비슷한 그런 그렇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연로하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씨, 부인 이 씨, 시댁하고 사이는 뭐 좋은 편이었나요? 시댁하고 사이가 나빴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댁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집안 제사에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뭐 그 집성촌이라는 데 내려갔었고요. 2년에 한 번씩은 또 시댁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시어머니하고도 관계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아버님이 뭐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은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께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함께 지내자 이런 제안도 심지어는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뭐 한편으로는 뭐 시골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집성촌에 내려가서 사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이제 정년퇴직한 뒤에 그 시댁 집성촌으로 가자고 지금 막 분위기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가요, 이제 주말마다 어디 살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주택을 보러 다녔는데요. 이 씨는 예쁜 집을 보면 이런 집에서 이제 감나무 키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아니 자연에서 좀 어울려서 살고 싶으면 내 고향 어때? 내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고향을 자주 가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어머니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고향에 텃밭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친척들과 모여서 살면서 복닥복닥하게 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모미묘님이 딱 그렇습니다. 잠깐 가는 거하고 갔냐 이놈아라고. 예. 아,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 야, 이거는 많이 이제 자기 기준으로 많이 고려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귀농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 텃세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가 친척이니까 텃세가 당연히 없을 거고 뭐 밭도 구해야 되고 밭 구해야 되면 다 있잖아요. 땅도 우리 집이 있고 리모델링 살짝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욕실 이런 거 다 문제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어머니가 지금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 계신 게 좀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도도 하면서 귀농 자연생활도 하면서 일석이조라고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이게 나의 이제 노후, 나의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를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마당에 네. 다 지금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위기에 지금 봉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집에 가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7남매 6째셨대요. 아버님이 동네에 고모님들, 당숙, 뭐 어르신들 다 계셔서 이 부부가 가면 막내 그리고 아이고. 제사상은 한 달에 여러 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사 지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새참 날라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들 아프시면 돌봐드릴 수밖에 없겠죠. 막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자는 거잖아요. 네, 뭐 좋죠. 좋은데 이 부인이 이거를 평생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야 조금 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수정 교수님 한 방송에 나오셨을 때 제가 본 게 있는데 지금 부군과 두 번째 만남에서 한번 그 부군의 집에 가셨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예. 네, 네. 근데 그 시댁 식구, 그 예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네, 진짜 이런 가족들이라면 이 남자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해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아니죠, 근데. 아니요. 지금도 아버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저희 시어머님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뭐 여전히 이 어떤 심리적인 유대 관계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시골로 심지어는 집성촌으로 가서 효도를 하면서 살자. 그렇게 제안을 만일 한다면 저 같으면 효도는 셀프로 하자. 너는 자유롭게 내려가고 나는 서울에서 자유부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결국 이 부부는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
당신이 언제 시집살이 한 적 있냐? 왜 우리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하냐? 한 번도 뭐 한 적도 없는데 이제 조금 하면 좋고 또 시댁 내려가도 그렇게 뭐 시집살이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의 자기식 도리는 하고 싶다. 자식의 도리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러면 우리 여행도 많이 다니기로 했고 이제 꽃도 가꾸기로 했고 행복하게 맛있는 집도 많이 가기로 했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그 고향으로 가면 난 다시 시집살이 하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난 친정엄마도 못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쟁으로 왜냐하면 부인이 나도 시집 뭐 고향에 가서 좀 살고 싶어 이렇게 하실 분이 뭐 가끔 있겠지만 그런 분이시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거는 사실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일이죠. 지금 뭐 채팅창 분위기는 벌써 이혼 각이에요, 지금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따져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아내가 바라보는 그 자연을 보겠다는 거지 자연에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일을 하면서 벌레랑 이렇게 있겠다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면서 이게 하여튼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법상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고요.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건 아니에요. 기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좀 더 저는 이 해결의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이혼 사유는 아닌 것 같고 예. 정말 남편이 이제 결행을 한다 농사로 결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 좀 이혼 사유가 가까워지는데 지금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아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답답하네요. 예.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해결해야죠. 이거는 본인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남편 네. 편 안 들었나요? 예? 아내 편만 들었나요? 채팅창에도 지금 남편의 편이 없는데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골 가면 70대도 막내급이다. 나이 먹고 하녀 생활 할 일 있냐? 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집성촌은 내 쪽이어도 싫다. 집성촌은 선 넘었다. 뭐 너 나가라 집성촌. 뭐 이런 댓글들이 남는. 너 나가라 하와이가 니 나가라. 네, 너 나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 하와이가 아니라 집성촌. 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정 걱정이시면 그 반려동물 이거 한번 키워보라고 해보세요. 진짜 그게 또 좋습니다. 삶의 활력이 되실 수 있어요.